자, 우리 3DS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원프로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동안이랑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죠. 이거를 분봉으로 조금 쪼개서 봤을 때 삼전닉스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전반적으로 나머지 종목들은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까지라면 상상도 못했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삼전닉스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그런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자금이 회전하는 순환매적인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고, 이게 순환매가 제대로 돌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섹터별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AI 기업들이라는 거죠. AI 인프라를 만들거나 AI 플랫폼을 만들거나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 3DS도 차트 흐름이 이제 좀 뭔가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양봉들이 나와주면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며칠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한 달 동안 이렇게 가격으로 때리고 시간으로 이렇게 때리고 충분히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하나씩 둘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펀더멘탈적인 이슈들이 재료들이 추가되는지에 따라서 이 순환매가 AI로 우선적으로 오는지 아니면 다른 섹터로 갔다가 그 나중에 오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3DS 주주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정보들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보들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고 계시는 그런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라 구독을 안 누르신 그런 시청자분들께서도 결국에는 제 영상을 보러 오셨잖아요. 이거는 정말 3DS를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브리핑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힘내서 우리 3DS 주주님들에게 기쁘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할 때 봐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부터 나오는 말인데, 지금 미국 정부가 오픈 AI의 차세대 모델인 GPT 5.6이랑 그리고 그 이전에 엔트로픽 미토스 5를 수출 못하게 막았죠. 수출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죠. 지금 우리가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이렇게 AI에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야 할 부분이, 오픈 AI가 이번에 출시한 GPT 5.6이 지금까지 나온 모델 중에서 보안이 가장 강력한 모델이라고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미국 정부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하면서 이 GPT 5.6을 해외에서 못 쓰게 해라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주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를 왜 통제시키겠어요? 결국에는 주권 AI, 소버린 AI잖아요. 이게 고사양 AI를 쓰면 쓸수록 현재 보안적으로 우려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나서고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떻게든 접근권을 따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이건 앞서서 엔트로픽 클로드의 미토스5를 자국 기업만 쓸 수 있게 이렇게 막은 것과 똑같은 취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 기업 이외의 다른 대기업들은 이 AI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려다가 지금 아예 접근 권한이 막아져 버리니까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발생한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 보안 문제는 기업의 기밀을 다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부에서까지 나서서 그런 대형 사고를, 유출 사고를 막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다른 기사를 보면 국내 IT 보안 담당자의 81%가 생성형 AI로 인한 민감 정보 유출이 올해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 플랫폼을 만든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우리의 사적인 질문을 궁금해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삼성폰의 다음 신기술에 대한 유출, 현대차의 다음 디자인 유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 내에서 AI한테 질문 하나 한 게 외부 서버를 타고 그냥 해외로 아예 전송돼가지고 그게 학습 데이터로 활용이 된다거나, 향후 분쟁이나 수사 과정에서 기업의 내부 기밀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버리는 그런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기업 입장에서 사실 제일 예민한 부분이 법률 문제인데, AI한테 물어본 법률 내용이 그대로 법적인 증거로 채택돼서 이게 잘못 물어보면 기업이 그냥 다 독박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 이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하는 데에도 굉장히 리스크가 따르고 있고, 자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수출 규모나 크게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고용이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이다 보니 절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이 사내 데이터가 절대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폐쇄형 아키텍처를 채택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AI가 답변을 만들어낼 때 외부에 있는 지식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형성된 그런 안전한 데이터베이스 망 안에서만 정보를 찾도록 그렇게 통제하고 제한하는 기술인데요.
이 사례만 놓고 봐도 이제 AI 시장은 그냥 단순히 AI를 기업이 도입한다, 뭐 나라가 도입한다, 공공기관이 도입한다, 소상공인이 도입한다,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이 확보된,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AI가 중요한 거고, 결국에는 그게 소버린 AI로 이어지는 소버린 AI의 핵심 가치와 연동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AI가 업무에 대입을 하니까 솔직히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이 AI를 업무에 쓴다라는 건 업무 효율을 위해서 쓰는 거고, 그 효율을 위해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질문을 하다 보면 이게 쓰다 보면 핵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사용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긴장하면서 쓰는 것보다 애초에 보안성이나 안정성을 신뢰적으로 인증받은 그런 소버린 AI가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결국 이걸 한 차원 더 높게 생각하면 이제는 단순히 그냥 AI 플랫폼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인프라와 그 다음에 유지 관리가 가능한 보안이 갖춰진 풀스택 AI 기반의 기업이 앞으로 이 AI 시장을 선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국내에서 이렇게 풀스택으로 다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되냐는 말이에요. 플랫폼도 있고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보안 유지까지 잘 되는 그런 기업이 우리 3DS 말고 또 누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시장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충분히 더 우상향을 바랄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는 만들어졌지만 객관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이게 우리 문제입니까? 시장에 수급이 이상하게 꼬인 거잖아요. 완전 이상하게. 이때까지 삼전닉스 빼고 다 이렇게 흘러내린 거는 모든 종목들이 악재가 하나도 없이 내린 거고, 상반기 마감이나 2분기 마감 때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나 펀드들이 결국에는 다 삼전닉스로 몰려가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성과를 내야 되는데 변동성이 제일 큰 데가 삼전닉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라도 펀더멘탈을 믿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홀딩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개별 종목들이 부진한 거지 시장 자체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악재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종목을 왜 잘라야 돼요?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지.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시장 상황은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진짜 짜증나게 올라갈 때는 같이 안 따라가더니 내려갈 때는 같이 따라 내려오니까, 그럼 적어도 내리면 왜 내리는지, 올라가면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시장의 분위기를 같이 파악하면서, 그래서 시장 동향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현재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제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렇게 코스피가 좀 약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좀 코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6월 말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상반기나 2분기를 마감하는 시기에 이렇게 좀 매수세가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겠다, 이러한 요소들로 유추할 수 있어요. 일단 먼저 코스피가 이렇게 조금 약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는 현재 미증시에서 좀 반도체적인 부분이 좀 약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가 왜 약세냐, 지금 지난주부터 조금 들려오는 소식이 오픈 AI가 좀 상장을 연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상황을 보면서 현재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평가를 좀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연루되면서 상장을 좀 내년 이후로 미루겠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동시에 애플이 지금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좀 미국 정부 쪽에 중국산 반도체를 거래를 할 수 있게 좀 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좀 반도체 섹터에 대한 그런 고점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매도세가 지금 아무래도 채권 금리도 좀 많이 내려가고 있고 유가도 좀 많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매크로적인 상황이 상당히 양호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순환매적인 측면이 좀 이제 자본이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시기적인 그러한 문제도 좀 상반기와 2분기가 종료되고 그리고 하반기와 3분기가 시작되는, 이번 주가 종료와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그런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이르게 매수를 시작하는 그런 기관들이나 펀드, 연기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코스닥 쪽에서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동안 사실 좀 많이 억울하게 맞고 있긴 했잖아요. 좀 굉장히 억울하게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수급과 그런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 미국에서 고용지표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는데, 사실 6월 초에 고용지표가 발표한 시점에 고용이 예상치보다 너무 높게 결과가 나와서 이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폭락을 했었는데, 연준 의장이 케빈 워시로 교체된 이후로 현재 고용보다 연준에서는 좀 물가 쪽으로 관심이 많이 이동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에 고용지표가 영향성을 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오히려 7월 1일에 있는 케빈 워시의 연설이 더 중요할 텐데, 사실 채권금리 내려가고 유가 내려가고 물가 안정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 연설은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국내 증시에 좀 복합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최근 2주 정도 발생한 이러한 하락들은 외국인이나 연기금 쪽에서 주로 발생한 그런 하락세인데 이거는 이번에 6월달에 마무리되면서 상반기나 2분기를 결산하는 그런 매도세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요소들은 이러한 기간적인 측면에 의해서 발생한 매도세가 이번 주에 정말 둔화가 되는지, 그리고 이 둔화가 되면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코스닥 쪽은 물론이고 코스피에 있는 나머지 종목들에 이렇게 수급이 나눠지는지, 그 요소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면서 반도체 위주의 시장에서 이제 전반적인 순환매가 시작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삼전닉스에서 각각 1000조씩을 투자를 하면서 AI 인프라에 관련된 그러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관련된 중소형주에도 수혜가 상당히 발생하겠죠.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순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그리고 3분기에는 이제까지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반도체만 조금 개별적으로 본다면 이번에 6월 수출에 대한 이런 발표가 곧 나오는데 지난 3, 4월 수출 증가율이 다 10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6월의 수출 발표도 마찬가지로 100%를 넘긴다면은 뭐 3월에는 150%, 4월에는 170%, 5월에도 170%이 정도가 나왔는데 6월에도 100%가 넘어가는, 혹은 100% 중후반대를 넘어가는 그러한 수출 증가율이 나온다면 지금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고점 우려를 그렇게 인식하면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세 심리가 상당히 완화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에요. 좀 이번 주에 봐야 될 게 많죠. 아무래도 기간적인 이슈가 있고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비이상적인 그러한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거시적인 요소들이나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이제 이게 조금 정상화될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조정세가 조금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코스피가 대략 8,000선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머물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코스피에 대한 PER이 7.5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코로나 때보다도 더 낮은 그런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게 조금 내려온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은 국내 기업들의 EPS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구간이지만 우리가 최대 7,400선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매수 우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은 더 타당하지 않나, 합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개별 종목 ETF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이게 이렇게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7,400선이 깨지지 않으면 뭐 이러한 상승 추세는 아직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시적으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순환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를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도망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현재 포지션 비중이 굉장히 높다면 사실 이거는 버텨야 되는 그러한 시기고, 포지션 비중이 낮으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현금이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분할 매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한 그러한 시기가 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펀더멘탈은 펀더멘탈대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리들을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그 자리가 오면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그러한 용기를 기르는, 현재 우리 주주님들이 개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는 용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뒤집고 나서 이런 눌림목대는 적어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를 잡으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에서 추세가 살아있는데 진입 타점이 왔을 때 이것도 무서우시겠지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를 이렇게 받는 것보다 이렇게 튕겨 올라가면서 구조 전환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내려온 거는 여기에 리스크 관리하고 충분히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차트들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언제든지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우리는 이 자리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그냥 공격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만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 주주님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내가 냉철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현재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나 개별적으로 우리 3DS에 대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모르겠다, 이렇게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일단 먼저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원프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두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런 시황이나 차트 분석들을 한번 받아보시고 저와 함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고, 저도 3DS에 제 돈을 태워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보면서 시장 상황도 보고 기업 펀더멘탈도 보고 증권사 리포트도 보고 차트도 기술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뭐 기존의 저의 구독자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구독은 안 누르셨지만 지속적으로 챙겨보시는 그런 주주님들이시라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오늘 처음으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신규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지금 이렇게 만나서
제 영상을 클릭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마음씨 좋은 주주님들이 혹은 우리 마음씨 좋은 신규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도 적은 제 영상을 이 시점까지 시청을 하셨다라는 거는 제 영상이 정말 유익했다는 그러한 반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도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 혼자만 벌어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벌면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 3DS 주주님들이 꼭 이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가 양질의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에 보답해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지 않고 제 영상에서 나가신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우리 주주님들이나 신규 시청자분들한테 또다시 언제 뿌려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 아니라 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 그때 이렇게 뭔가 도움되는 내용을 말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지? 하면서 구독 목록을 뒤지다 보면 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정기적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리는 대로 여러분들 피드에 가장 상단에 인사드리러 나타날 거예요. 그런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도움이 안 된다라면 그때는 구독도 취소하시고 좋아요도 다 빼시고 아예 등 돌리셔도 그때는 제가 할 말이 없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했으니까. 근데 일단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신 상태에서 제가 드리는 도움이나 이러한 분석 요소들을 받아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손해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제가 앞으로 어떤 브리핑을 드리는지, 어떠한 시장 뷰를 가지고 차트는 어떻게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쉽게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게 브리핑을 드리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저희 원프로 채널을 3DS 주주님들이 모일 수 있을 만한 공간, 그걸 얼마나 잘 만들어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저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면 저는 정말 좋은 내용들과 정말 좋은 분석들을 담아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양질의 컨텐츠로,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컨텐츠로 보답드리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다 같이 잘 돼보자고요. 저는 채널을 키우고 싶고, 저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싶고, 우리 주주님들에게는, 그리고 신규 시청자님들에게는 돈을 벌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가지 마시고 꼭 원프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예정이고 절대 보내주시는 그 성원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구독, 좋아요 누르신 상태에서 지켜봐주세요. 눌러두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거를 먼저 눌러두신 다음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선택하시는 거지, 이거를 누르지도 않고 그냥 뒤돌아서 가셔버리면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후회로 남아요. 나중에 제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알고리즘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때 원프로 채널 구독을 눌러놨으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수익 볼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가 되는 요소들이 남을 수 있으니까 일단 구독을 눌러두시고 이런 후회가 없도록 하시는 게 우리 주주님들이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누르시는 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당장 한 달 뒤나 좀 두세 달 뒤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느끼시기에 그때 원프로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놓길 잘했다, 정말 나의 투자 생활에서 이거는 정말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지금 바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남아있을 거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절대로 시장에서 이탈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우리 주주님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원프로였습니다.